우리는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곤 하지요. 돈, 운, 행복, 사람, 마음, 건강 등 각자 원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요. 원하는 걸 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행운이 따라와야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인생의 일에서 어느 정도는 운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운과 복을 받기 위해선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부자. 삼성 이건희 회장도 살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종종 언급하였는데요. 오늘은 부자로 향하는 여정에 있어 이건희 회장의 명언을 통해 좋은 운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을 말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풍요로운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길 바랍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사람과 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세상의 모든 일은 필연에 의해서 연계되고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인연의 소중함은 누누이 되새겨야 한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상의 이치를 알 만한 사람은 물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이들 중엔 이처럼 소중한 인연을 길가에 구르는 깡통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첫째, 매사를 계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사람을 대하는 데 기인한다. 둘째, 배타적인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위험한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에 대한 애정이 얕기 때문이다. 즉, 인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결핍이 원인이다. 인간관계의 결핍은 자신을 소멸시키는 일과 같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망각할까?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그동안 사람들과 조우하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 그랬기에 인연을 소중히 하라고 권유한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인연 중에도 생산적인 인연이 있는가 하면 비생산적인 인연이 있다. 생산적인 인연은 큰 힘이 되지만 비생산적인 인연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인연을 소중히 하되 잘 맞는 사람과의 인연을 돈독히 하라.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독일의 화가 뒤로가 그린 기도하는 손에는 가슴을 절절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 너무도 가난하여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뒤로는 친구와 약속을 했다. 한 사람이 공부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일을 해서 돕고 공부를 마치면 그 사람이 다른 친구를 돕자고 뒤로가 먼저 친구의 도움으로 그림 공부를 하였다. 뒤로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화가가 되었다. 뒤로는 이제 친구의 그림 공부를 돕기 위해 친구를 찾아갔다. 그때 마침 친구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의 기도가 너무도 간절하여 뒤로는 문 앞에서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무뎌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제 친구 뒤로가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친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뒤로는 이에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 그림이 위대한 명작 기도하는 손이다.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100번 옳은 말이다. 좋은 만남엔 기쁨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가 넘쳐난다. 이처럼 좋은 에너지는 기분 좋은 기운을 발산하고 그것은 행운으로 작용한다. 뒤로는 좋은 친구를 둔 덕에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다. 잘된 사람의 곁에는 하나같이 좋은 사람이 있었다. 성웅 이순신 장군에게는 서해 류성룡이 있었고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에게는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기운을 준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어라. 사람 공부를 하라.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한 인물들은 대개 인간관계가 매끄러웠다. 에이브러햄 링컨, 넬슨 만델라, 앤드루 카네기, 성공적인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소통의 대가들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꾸준한 성찰, 즉 사람 공부에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 공부의 중요성을 절실히 여겼다. 고등학교 시절 이건희의 동창은 그가 사람 공부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놀란 적이 있다고 한다. 생각해보라. 철 모르는 시절 사람 공부를 한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람 공부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공부다. 성공한 부자들은 어릴 때부터도 사람 공부를 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흥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2년간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2개월간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흥미를 가진다면 더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통의 대가 데일 카네기의 말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마디로 사람 사귀는 방법, 즉 사람 공부를 말한다. 이건희의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기만의 사람 다루는 비법이다. 사람 공부를 하라. 사람 공부는 가장 중요한 성공 공부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성격과 개성을 지녔다.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성격과 개성에 맞게 대해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로 인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 공부는 필수이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마라. 자만심과 돈은 사람을 썩게 만든다. 돈은 비료와 같다. 쓰지 않고 쌓아두면 냄새가 난다. 정의를 거스르는 돈벌이는 병을 얻는 것과 같다. 이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로써 돈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돈이 있다고 자만하여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썩게 만드는 일이며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수전노가 되며 거짓과 사기로 돈을 벌면 돈을 창고에 쌓아둘 수는 있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돈이란 정직하게 벌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쓸 땐 쓸 줄도 알아야 하고 많을수록 겸허하게 행동해야 한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면 교만하게 되고 거짓과 사기를 일삼게 된다. 돈이란 정직하게 벌어 유용하게 쓸 때 가치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평가받는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부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라.
같은 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가치 있게 쓰면 가치 있는 돈이 되지만 불필요한 곳에 쓰면 무가치하게 된다. 정직하게 벌고 가치 있게 써라. 돈은 정직하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딱 그만큼만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돈은 언제나 정직하다. 사람이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돈이다. 하지만 사람은 돈 앞에 서면 갈등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편법을 쓰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정의를 거스르는 돈벌이는 병을 얻는 것과 같다. 돈은 사람에게 참다운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참다운 명예를 살 수 없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돈을 바르게 벌고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돈은 잘 쓰면 덕이 되지만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한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은 있는 그대로 제 몫을 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열심히 노력하라.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돈이다. 느낌.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라. 버려야 할 것은 제때 버려라. 살다 보면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버려야 할 것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경우는 자신이 한 실패의 기억을 버리지 못해 다른 일을 시도하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면 그 어떤 일에도 주저하게 된다. 둘째,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기억이다. 이 경우는 자신이 겪었던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언제나 자신을 불안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전전긍긍하게 된다. 셋째, 상실감에 대한 고통이다. 이 경우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무엇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상실감이 크면 우울증이 되고 심하면 삶 자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 버려야 할 것은 제때 버려라. 버려야 할 때 버리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마이너스가 되게 한다. 사람이 살면서 취할 것은 반드시 취하되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래야 보다 나은 자신으로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사람들은 대개 눈에 띄는 것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밝다. 이것이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과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평면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다. 즉, 어느 한 단면만을 본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제한을 받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는 힘이 뛰어나다. 그래서 자신을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현대사회는 입체적인 사회이며 다각적인 삶의 구조를 지닌 사회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곧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기르는 자세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더 좋은 인생, 더 멋진 인생이 되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길러라. 그래야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복.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다. 사람에게 있어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다. 마인드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고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과 소극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래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 첫째는 긍정적인 타입으로, 이런 타입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어려움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둘째는 부정적인 타입으로, 이런 타입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되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놓치고 만다. 셋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타입인데, 이런 타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일의 성과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도록 마인드를 습관화하는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인 마담 드 스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품과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다. 그래서 말을 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의해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자를 좋아한다. 소문만 복내라는 말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다. 그래야 집안이 화목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이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는 뜻이다. 웃음의 효과와 가치를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볼 때도 잘 웃는 사람이 병에 걸릴 확률이 적다고 한다. 또 잘 웃는 사람이 병에서 나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렇듯 웃음은 인간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을 보더라도 웃음이 주는 가치를 잘 알 수 있다. 요즘처럼 각박한 현실에서 행복해서 웃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럼에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많이 웃어야 한다. 힘들어도 웃고, 행복해도 웃고, 감사해도 웃고, 슬픈 일도 웃으며 잊어야 한다. 웃음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행복 바이러스이다. 웃음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 소통의 묘약이다. 잘 웃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간다. 웃어라. 웃는 얼굴보다 더 예쁜 꽃은 없다. 부지런하라. 절반의 복이 보장된다.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 당장 시작하여 눈부시게 실행하라. 결코 예외는 없다. 이 말은 지금과 다른 자신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지금부터 당장 부지런히 힘쓰라는 것이다.
게으른 거지는 있어도 부지런한 거지는 없는 법이다.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으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 법이다. 부지런하라 부지런은 절반의 복을 보장한다. 자기 분야에서 1등이 된 이들은 하나같이 부지런했고 게으름을 경계하였다. 그랬기에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성공의 트로피를 손에 쥘 수 있었다. 할 일이 많은데 어찌 슬퍼하고만 있으랴. 잘 되고 싶다면 항상 부지런하라. 부지런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다. 성공. 부자가 사는 법을 배워라.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사는 법을 배워라. 사람들은 돈 많은 이들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한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재산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을 공연히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따르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첫 번째이다. 부러움 속엔 자신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부러워하지만 말고 한 발 더 나아가 그가 사는 법을 배워라. 이를 증명하듯 성공한 사람들 중엔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 나아간 이들이 많다. 고전주의 음악의 대가인 베토벤을 흠모한 슈베르트는 그가 사는 법을 철저하게 따라한 끝에 낭만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음악가가 되었다. 베토벤을 닮기 위해 슈베르트는 베토벤이 즐겨 먹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헤어스타일까지 따라서 했다고 한다. 이런 열정이 있었기에 슈베르트는 길이 남는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 닮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저 부러워하지만 말고 그가 사는 법을 배우며 닮기 위해 노력하라. 누군가를 부러워하지만 말고 그를 닮기 위해 노력하라. 그렇게 열정을 바치다 보면 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거나 혹은 그와 비슷하게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을 연구하라. 여러 계통의 1급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톱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 연구했다. 성공한 사람을 참고하고 연구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 교과서와 같다. 그들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에겐 희망의 메시지와 다름없다.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들을 따라서 열심히 한다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에디슨처럼 되고 싶었던 헨리 포드는 에디슨의 삶을 따라서 노력한 끝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를 창립할 수 있었다. 뉴턴을 인생 교과서로 삼았던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었다. 이건희 역시 여러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연구했다. 이 말을 보면 그의 성공은 철저한 분석과 연구, 그에 따른 치밀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삶을 동경하면서도 좋은 배경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폄훼하기도 한다. 이런 마인드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고 싶다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을 공부하라. 가장 확실한 성공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은 인생 교과서와 같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연구하라. 그리고 그가 했듯이 실천하라.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극단적인 이기심에 빠지는 것,
남을 이기기 위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자기 중심에 빠져 상대를 무시하는 것 등은 마음의 무게를 무겁게 한다.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무디게 되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게 된다.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욕망을 반뼘 내려놓아야 한다. 또 상대를 배려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마음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한없이 맑아지고 가벼워진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책임감도 강하게 된다. 이건희는 오랜 세월 삼성을 이끌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경험을 했다. 세월의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다. 나이를 먹는 만큼 얻는 것도 많은 법이다. 특히 미래를 위해 꿈을 키운다면 이건희의 명언을 되새겨라. 세월에서 건진 말들은 금보다도 귀한 금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도 무겁다. 반대로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면 세상도 가벼운 법이다. 무슨 일을 할 때 잘 안 되거나 힘들면 마음이 무겁다. 이럴 땐 연륜 있는 인생 선배의 따뜻하고 현명한 조언이 필요하다. 세월에서 건진 말들은 금보다도 귀한 금원이기 때문이다. 지혜가 필요할 땐 조언을 구하라. 그래야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마음의 풍요를 심어라. 사람은 가난해도 가난한 대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행복보다는 남이 부러워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행복을 바라고 있다. 남이 칭찬하고 부러워한다 해서 내가 행복할 것은 하나도 없다. 행복이란 내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서 온다. 로렌스 골드가 한 이 말의 핵심은 마음의 풍요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거짓이 없고 시기하지 않고 너그럽다.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자신을 돕듯 남을 돕는 것을 즐겨한다. 또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남의 이목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익숙하다. 그러나 마음이 풍요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이다. 분열을 일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도 반성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가난한 사람일 뿐이다. 마음의 풍요를 심어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다. 이런 까닭에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남이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찾아올 것이다.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기심이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기심을 뒤로하고 남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은 사랑과 배려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타인을 위해 한평생을 산 이들의 공통점은 남을 잘 되게 도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왔을까? 이에 대해 프랑스 사상가인 아나톨 프랑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세상의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행복하고 싶다면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하라. 충만한 행복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축복하는 것은 선을 쌓는 일이다. 그것은 곧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잘 되고 싶다면 축복하는 일에 익숙해져라. 함정. 요행이란 함정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이다. 사람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다. 요행이란 그럴듯한 희망으로 가장한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요행이란 함정에 빠져 자신의 능력을 탕진하고 아까운 시간을 쏟아버리는 이들이 있다. 요행에 한번 잘못 빠진 사람은 쉽게 요행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요행을 좇다 패배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건희는 사람들에게 요행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삼성이란 거대한 그룹을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킨 것은 요행에 기댄 적 없이 오직 열정과 땀방울로 이룬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건희가 요행을 바라고 연구와 투자를 소홀히 하며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신경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혁신도 없었을 것이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이건희의 철저한 경영 마인드는 삼성 임직원들 모두를 철저한 도전 정신으로 무장시키는데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 결과 삼성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이며 진정성 있는 삶을 회방 놓는 방해꾼일 뿐이다. 요행은 나쁜 친구와 같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요행의 달콤한 입술을 경계하라. 요행에 빠지면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신적 패배주의를 극복하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몸을 던져서라도 난관을 돌파하는 럭비 정신으로 현재의 정신적 패배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데 한계가 있다. 정신적 패배주의를 극복하라. 그리고 이를 럭비 정신에서 찾아라. 고등학교 시절 럭비부에서 활동을 하며 럭비의 매력에 빠졌다. 상대방의 강한 태클을 뚫고 밀어붙이는 그 강렬한 쾌감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건희는 럭비를 하며 강한 정신력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그래서 이런 럭비 정신을 임직원에게 심어주며 패배주의를 경계시켰던 것이다. 삶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다면 정신적 패배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정신적 패배주의는 실패로 이끄는 불행의 씨앗이다. 손자병법에 싸우는 군대는 우선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패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를 말한다. 그렇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이기고 싸워라. 반복되는 실패를 두려워하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실패는 해도 좋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경계하라. 그것은 실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어떤 천재라도 실패를 한다. 실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자신은 물론 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반면 어떤 이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 이처럼 비생산적인 일은 없다. 그것은 곧 자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실패의 가치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다. 실패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은 수많은 실패 끝에 탄생되었다. 그 어느 것도 단 한 번에 이룬 것이 아닌 실패의 소산물이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다시는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면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그래서 유효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한다. 그러나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을 어리석은 존재로 퇴락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를 놓쳐서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확실히 버리고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하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들 역시 이것을 안다는 사소한 차이 때문에 부와 성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명언과 함께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하여 들으셔서 여러분 마음속 깊이 남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